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4강 3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은 광역도시계획을 배웠고 오늘은 이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갑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과 더불어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의 한 부분이고 도시기본계획이니까 도시계획 중에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겁니다. 즉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 즉 먼저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두 가지 계획이 있는데 하나는 도시 기본계획, 오늘 배우는 기본계획이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지침으로서의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두 가지 계획과 이 도시계획이라고 했을 때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계획입니다.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역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 도시관리계획 역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 군은 도의 군을 얘기하고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 만약에 군이 있다면 그거는 특별시, 광역시의 도시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광역시나 특별시 안에 있는 군은 도시계획을 따로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바로 지금 그 도시기본계획을 배우는 겁니다. 자, 도시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이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 자, 공간구조는 공간구조인데 어떤 공간구조?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공간구조와 플러스 더불어서 장기 발전 방향입니다. 장기 발전. 장기에 걸쳐서 그 방향을 설정하는 거지 단기가 아닙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종합계획. 공간구조에 대한 계획,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계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오늘 배우는 도시기본계획은 자, 이 도시기본계획 누가 수립할 것인가? 자, 수립하는 사람은 수립권자를 하는데 바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니까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바로 수립권자가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관할구역 안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자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특광시군에 대해서 뭘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수립 제외지역이 있어요. 수립을 안 해도 되는 제외지역. 어떤 경우는 시 또는 군 지역인데 특별시, 광역시는 해당이 없죠. 특별시, 광역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제외 지역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도 아니고 수도권에 인접하지도 않았고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하지도 않아. 자, 광역시와 경계를 하잖아. 이거 다 해당이 돼야 돼요. 수도권에 속하지도 않고 광역시와 경계도 같이 하지도 않고 그러한 시군으로서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무조건 세워야 된다고 했으면 이 특별시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인접하지도 않는 시 또는 군인데 인구가 마지막으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경우 이게 다 적용이 될 때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 제외 지역은 수도권에 속할 수도 있고 광역시하고 인접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시군이지만 그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중요한 건 이제 전부입니다. 그 전부에 대해서 뭐가 수립되어 있냐면 바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이. 자,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시군 전부에 대해서 그리고 해당 광역도시계획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기본 계획의 내용들이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광역 도시 계획 안에. 그런 경우에는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그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도시 기본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자,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 그 관할구역, 그 지역의 특성. 자, 그 지역의 특성. 그리고 계획의 방향. 계획을 어떻게 세워나갈 건지. 방향. 자, 그리고 목표. 이러한 사항들이, 목표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공간 구조. 그 도시를 어떤 식으로 공간을 배치할 것인지. 공간 구조.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 지역은 어디 두고, 상업 지역은 어디 두고, 공업 지역은 어디 두고, 이러한 공간 구조. 자, 그리고 생활권 설정. 생활권을 어떻게 설정할지. 생활권의 설정. 그리고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이런 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자,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또 어떻게 개발할지. 이러한 개발에 관한 사항. 자, 네 번째.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자,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별 수요 공급. 그러니까 수급이죠, 수급. 수요 공급. 공급에 관한 사항. 자, 다섯 번째.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즉, 환경에 관한 사항이에요. 환경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는 이제 기반시설. 어떤 식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또 어떤 식으로 지원을 조달할지 큰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공공시설들이죠. 주로 이제 공원이나 녹지에 관한 거. 공원, 녹지. 그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공원, 녹지. 자, 여덟 번째는 경관에 관한 거. 경관.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 1에서 8에 관한 사항들을 추진하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그 단계별 추진 사항을 놓고 이제 열 번째는 이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 법률은 7가지가 또 나와요. 쭉 7가지가. 첫 번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 해갖고 쭉 미관 뭐 이런 게 나오고 1부터 6까지 사항에 대한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똑같이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도시 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 기본 계획에.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도시 계획하고 광역 도시 계획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자, 광역 도시 계획이 있고 도시 기본 계획이 있다면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광역 도시 계획이 더 넓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이 도시 기본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과 부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하고 또 그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도시 기본 계획의 내용이 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과 다르다면 뭐가 우선하냐? 다르다면 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는 겁니다. 또한 국가 계획이 있다면, 자, 이 도시 기본 계획과 국가 계획을 비교했을 때, 자, 국가 계획의 내용이 같을 땐 상관이 없어. 근데 다르다면 뭐가 우선한다? 국가 계획이 우선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 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정책과 관련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그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도시 기본 계획의 내용이 포함됐을 경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가 계획의 내용이 도시 기본 계획보다는 우선한다. 도시 기본 계획과 광역 계획은 광역 계획이 우선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도시 기본 계획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수립이 되는지, 자, 광역 도시 계획의 절차를 준용을 하는데 도시 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자,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립을 해나가는지. 자, 이 도시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둘이니까 두 종류로 하는데, 하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나뉘고, 또 하나는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나뉩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들은 도지사하고 대등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기관으로서 대등하니까 수립을 하면, 이 사람들은 수립을 하면, 누구의 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어떤 승인이 필요 없어요. 본인이 수립하고 본인들이 확정을 하면 돼요. 그냥 확정. 그러니까 수립권자이면서 확정권자예요. 그런데 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을 하면 본인이 확정을 못 시켜. 승인을 받아야 돼. 이 사람들은 따로 승인을 받아.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을 했을 때는 본인들이 확정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간단한데, 시장, 군수일 때는 무슨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간다? 승인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수립 절차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절차는 거의 똑같습니다. 승인 절차 하나만 들어갈 뿐이고. 자, 먼저 광역도시계획에 준해서 하니까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 기초조사부터 하는 거예요. 기초조사.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기초조사. 자, 이 조사권자는 누구다? 조사는 누가 한다? 바로 수립권자들이 하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기초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수립권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수립권자가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수립권자들이 어떤 수립한 안이 있으면 이제 수립을 하는데, 바로 수립하는 건 아니고 이 수립을 하기 전까지 또 단계가 있죠. 그 단계가 첫 번째는, 자, 광역도시계획은 거의 유사합니다. 공청회. 자,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이게 미리 개최해야죠. 이제 수립하기 전에 개최하는 겁니다. 미리 공청회를 이제 열어갖고 주민들이나 그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이라든가, 뭐 그런 관계 이제 건설업체의 그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들어봅니다. 시민단체의 얘기도 들어보고, 공청회를 통해서. 자, 그리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이 타당하다면 도시기본계획안에 수립할 때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는 몰래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듣는 거예요. 공개할 공, 들을 청자예요. 공개적으로 듣는 거니까 일간신문에다가 이제 공청회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공청회 갈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공청회를 하고, 자, 이 공청회 다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청취. 자, 이 의견은 의회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둘로 나뉘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의회 또는 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들으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의 의회나 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면 되는데, 이건 며칠 이내 이건 의회의 의견을 듣는 건데,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그 수립안이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 수립하려는 안, 도시계획안을 보내는 겁니다. 그 의회에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걸 보고 며칠 내로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적어서 다시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수립하는 내용이. 자, 그리고 관계 시도지사,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이 의견 청취했을 때는 그 시장 군수는 그 의견을, 이 의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내야 된다. 그러면 도지사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그 의견 받은 결과를 국토해양부 장관에 제출을 해야 돼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다 알고 있어야죠. 전 국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니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립을 했어요. 수립을 했다고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 수립을 하면, 이 수립은 이제 공청회도 겪고, 의견 청취도 하고,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수립은 누가 한다? 바로 수립을 특광시군,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군에 이제 수립을 하면, 자, 이 수립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둘로 나뉘어요, 둘로. 자, 이제 밑으로 그어도 됐는데, 자,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확정 하는 경우가 있고, 확정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확정 또는 승인. 자, 확정 또는. 자, 이 확정을 하는 거는 어떤 경우다? 특별시장, 광시장 본인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냥 확정을 하면 되는 거고, 시장 군수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경우는 이제 확정을 하는데, 바로 확정을 하는 건 아니고, 확정 받기 전에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첫 번째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토해양부 장관을 포함해서 첫 번째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30일 이내에 이제 협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심의를 거쳐야 돼요. 특별시에 있는 그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광역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즉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죠. 거기 심의를 받은 다음에 요거 하고 나서 확정하는 겁니다. 이거 하고 나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리고 확정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간의 도시기본계획을 이제 확정을 하면, 확정 또는 이제 변경을 하는 것도 변경 확정입니다. 하는 경우에는 확정을 했으니까 뭘 해야 된다? 송부를 해줘, 송부. 서류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 행정의 기관의 장에게 서류를 송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도 공보가 있어요. 공적인 기관보죠. 그 공보에다가 그 계획, 도시기본계획을 공보를 해야 돼요. 공보. 자, 공보에다 게재해서 공보를 합니다. 알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해당 서류라든가 그 공보 내용, 게재 내용이라든가, 자, 이러한 절차를 갖추고, 이제 승인을 받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제 시장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건데, 자,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뭘 걸쳐? 똑같아. 협의해야 됩니다. 도지사도 승인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즉,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도지사에게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보내면 도지사가 바로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는 관계 행정의 기관의 장하고 그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똑같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두 번째는 심의해야 돼 또. 그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즉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를 거친 후에 그리고 나서 도지사가 승인을 하는 거예요. 승인. 자, 승인을 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승인을 하면. 자, 이렇게 승인을 하면, 자, 도지사가 이렇게 승인을 하면 도지사는 뭐 해야 된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를 관계 시장 군수에게 송부를 하고, 자, 송부를 하고, 그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군수, 즉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한 시장 군수를 얘기해요. 그 시장 군수는 공보에, 시군의 공보에 공고를 합니다. 시장 군수가 공고를 하고, 그 시장 군수는 또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30일 이상 열람. 요거는 저기 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한 시장 군수가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도시 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는 마무리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되는 건 이제 재정비 또는 정비라고 그랬죠. 정비. 이 도시 기본 계획은 한 번 확정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도시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자, 5년마다 정비를 해야 돼요. 이미 결정된 게 있다면 재정비하는 거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몇 년마다? 5년마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왜 또 정비를 해야 되면, 발전을 하니까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도시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광역 도시계획이 또 새로 설립될 수도 있고 수립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의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둘째, 국가계획이 또 새로 나올 수도 있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국가계획의 내용도 살펴봐야 됩니다. 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로. 그렇게 본 다음에 바뀐 것이 있거나 새로 추가되는 게 있다면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반영을 해서 새로이 또 정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수립을, 변경을 한다는 거죠. 계속 변경해 가는 거예요. 매 5년마다. 이것이 바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는 5년마다 변경한다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그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역시 물론 상황이 변경되면 광역도시계획 역시 또 절차를 밟아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아예 광역도시계획이나 국가계획과 비교해서 그 내용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아예 법률 조문에 5년마다 타동성을 검토하여 재정비해야 된다, 정비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국토회계임의 이용이라는 법률 제4강 시간이었고, 그 세 번째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제외되는 수도권이 아니면서 광역시, 특별시나 광역시 인접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인 지역 또는 그 해당 시군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광역도시계획 안에 해당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그 도시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도시기본 내용의 절차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또 하나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야 될 거는, 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 인접지하고 같이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시군,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있는데 거기 관할구역 안에 것만 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시군의 일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전부가 들어올 수도 있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조건이 있죠. 그 이웃한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돼. 그럼 협의해야죠. 이쪽도 의견이 있을 테니까. 따라서 인접한 지역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관할구역 말고 인접한 특강시군까지도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그 인접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 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